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 답답하게 시작하지만 역대급 사이다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며느리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고 모든 것을 되돌려준 한 어머님의 통쾌한 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7월의 어느 주말 아침, 박 여사의 단독주택 부엌은 고소한 냄새로 가득하다. 갓 지은 쌀밥 보글보글 끓는 소고기 묵국, 정갈하게 부쳐낸 애호박전과 동그랑땡. 이 모든 것은 하나뿐인 아들 진수와 며느리 윤주,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 민서를 위한 것이다. 박 여사의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억척같이 아들을 키워낸 그녀에게 아들 내외의 방문은 삶의 가장 큰 낙이었다. 어머니, 이번 주도 진수 성찬이네요. 이러니 저희가 주말마다 안 올 수가 없다니까요. 싹싹한 며느리 윤주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박 여사의 어깨를 주무른다. 박 여사는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입가의 미소는 숨기지 못한다. 그녀는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명절이나 생일 외에는 먼저 연락하는 법도 없었고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동안에는 기꺼이 민서를 돌봐주었다. 바로 한 달 전 박 여사는 큰 결심을 했다. 아들 부부가 아직도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 모았던 적금을 깬 것이다. 그녀는 아들 진수의 통장으로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내주었다. 진수야, 이걸로 대출금 남은 거 갚는데 보태라. 엄마가 너희 고생 덜어주려고 평생 모은 돈의 일부다. 이제 대출금 걱정 좀 덜고 민서랑 더 행복하게 살아.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라며 고개를 숙였다. 박 여사는 그 모습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제 아들 부부의 허리가 펴질 것을 생각하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그날 오후, 거실에서 민서와 함께 그림을 그리던 박 여사는 소파 위에 놓인 며느리의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이는 것을 무심코 보게 되었다. 액정에는 은행 앱 알림이 떠 있었다. 국민은행 사랑하는 엄마에게 15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순간 박 여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랑하는 엄마? 아들 진수는 자신을 어머니라고 저장해 두었다. 그렇다면 저 엄마는 명백히 사돈, 즉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다. 150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박 여사의 뇌리를 강타했다. 혹시 저 돈이 내가 준 그 돈에서 나가는 건가? 대출금 갚으라던 아들 부부가 매달 저렇게 큰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아니겠지. 자기들이 번 돈으로 보내는 거겠지.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마침 설거지를 마치고 나온 며느리에게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아가, 혹시 사돈 어른 무슨 일 있으시니? 어디 편찮으시거나. 며느리 윤주의 얼굴에 찰나의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감췄다. 아니에요, 어머니. 별일 없으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박 여사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잠을 설쳤다. 150만 원이라는 액수보다 한 달 전 자신이 건넨 5천만 원의 행방과 비밀이 그녀를 괴롭혔다. 며칠 뒤 박 여사는 아들 진수를 조용히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진수야, 내 아내가 매달 장모님께 돈을 보내더구나. 혹시 내가 지난달에 준 돈으로 그러는 것이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변명하듯 말했다. 아, 엄마가 어떻게? 그게 처가댁 형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요.
어머니가 주신 돈 덕분에 저희가 숨통이 트여서 그 돈의 일부로 처가를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돈도 이제 저희 돈이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계획적으로 쓰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내 돈이 이제 너희 돈이라고? 박 여사는 아들의 그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피땀 흘려 모은 내 돈이 아들의 대출금을 갚아 어깨를 펴주려던 내 마음이 사돈의 용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섭섭함을 넘어선 완벽한 기만이자 배신이었다. 그날 이후 박 여사의 세상은 지옥으로 변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은 가증스러운 연기로 보였다. 어머니 덕분에 대출금 걱정 덜었어요 라며 웃는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이 보였다. 박 여사는 난생 처음으로 며느리의 SNS를 염탐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피 같은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목격했다. 사돈은 며느리가 사준 명품 가방을 들고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고 값비싼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며 환하게 웃는 사진도 있었다. 박 여사 자신은 몇 년째 낡은 틀니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사돈은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돈으로. 내 새끼 등골 빼먹는 줄도 모르고 내가 내 돈으로 저 여자를 호강시켜주고 있었구나. 박 여사는 의도적으로 그 주 주말에는 반찬을 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 주에는 반찬 안 하셨어요? 저희 먹을 게 없는데. 박 여사는 싸늘하게 말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했다. 내가 너희한테 준 돈이 사돈 어른 여행 경비로 쓰일 줄 알았으면 그 돈으로 내 틀니부터 바꿨을 거다. 박 여사는 결심했다. 이대로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껍데기만 남은 채 늙어갈 수는 없다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남은 자산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돌아가신 남편이 물려준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2주택. 아들 부부는 이 모든 것 또한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 될 거라고 믿고 있을 터였다. 그래, 너희가 내 돈을 너희 돈처럼 썼으니 나도 이제 내 진짜 재산을 내 마음대로 써주마. 추석이 다가왔다. 박 여사는 올해는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 올해부터는 각자 집에서 조용히 보내자. 아들 부부는 당황했지만 내심 좋아하는 눈치였다. 명절 스트레스가 줄었기 때문이다. 추석 당일 박 여사는 홀로 송편을 빚었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와 아들, 손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 뒤로는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친정의 차례상이 보였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저희는 지금 막 차례 지냈어요. 엄마가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갈비찜이랑 잡채 좀 싸주셨는데 연휴 끝나고 가져다 드릴게요. 박 여사는 화면 속에서 사부인 박 여사님도 이리 오셔서 같이 드시면 얼마나 좋으실까라며 웃는 사돈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박 여사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자신은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홀로 있어야 하고 며느리는 딸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챙김을 받는 이중적인 상황. 그리고 이제는 동정하듯 음식을 싸준다는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다. 아가. 박 여사는 차갑게 입을 열었다. 너희 엄마는 내가 있어서 좋겠구나. 매달 용돈도 두둑이 받고 명절에도 외롭지 않으시고. 그런데 아가 그거 아니? 나한테는 우리 진수 하나밖에 없단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내 아들은 내 남편이지 내 아들은 아니었네. 너희끼리 잘 사는 모습 보니 나도 이제 내 걱정만 하고 살아도 되겠다.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박 여사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며느리의 당황한 얼굴이 마지막으로 화면에 잡혔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박 여사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맞이한 첫 주말, 박 여사의 집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굳은 얼굴의 아들 진수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며느리 윤주가 서 있었다. 박 여사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기계적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들 부부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손에는 박 여사가 평소 좋아하지도 않는 값비싼 첨가물 상자와 두툼한 돈 봉투가 들려 있었다. 형식적인 사제의 제스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박 여사는 그들이 내미는 물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묵묵히 부엌으로 가 찬물을 올렸다. 끓는 물이 찻주전자에 채워지는 소리만이 어색하고 무거운 거실의 공기를 갈랐다. 앉아라. 박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의 온기를 완전히 잃고 잘 벼린 칼날처럼 차갑고 서늘했다. 아들 부부는 소파 가장자리에 간신히 엉덩이를 걸쳤다. 윤주는 훌쩍이기 시작했고 진수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서운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박 여사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그들 앞에 놓아주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아들 부부의 숨을 더욱 조여왔다. 뭐가 죄송한데? 내가 알지 못하게 내 돈을 빼돌려서 그걸로 너희 친정어머니 명품 가방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드린 거? 아니면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내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어머니 덕분에 살림이 폈다고 연기한 거? 그것도 아니면 내 피 같은 돈을 이제 우리 돈이라며 당당하게 말했던 내 아들의 그 뻔뻔함? 대체 뭐부터 용서를 빌고 싶은 건지 순서대로 말해보거라. 박 여사의 조목조목 짚어내는 말에 윤주의 울음소리가 커졌다. 진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저희가 정말 처갓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걱정? 박 여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걱정할까봐? 평생 공장 기름밥 먹어가며 내 옷 한 벌, 내 신발 한 켤레 사지 않고 모은 돈이다. 그 돈을 너희에게 건넬 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냐. 이제 내 아들 어깨 펴고 내 손주 부족함 없이 키우겠구나. 내 고생이 이걸로 다 보상받는구나. 나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 걱정을 한 게 아니라 너희의 그 이기적인 계획이 들통날까봐 걱정한 거겠지. 내 앞에서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계속하기 위해서.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녀의 손에는 제법 두꺼운 서류철 2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 위 아들 부부가 가져온 과일 상자와 돈 봉투를 한쪽으로 무심히 밀어 치우고 그 자리에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의 망치 소리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가 양처럼 떨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평생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보인 적 없던 차갑고도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너희에게서 아주 좋은 걸 배웠거든. 남의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가 아주 잘 가르쳐 주더구나. 이건 그 배움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박 여사는 첫 번째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선명하게 적힌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우선 너희가 그렇게 당연하게 너희의 것이 될 거라고 믿었던 이 집을 팔았다. 얼마 전에 잔금까지 다 치렀고 다음 달이면 이 집을 비워줘야 해.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내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그 강남의 작은 상가 건물. 그것도 이번에 말끔하게 처분했지.
너희가 장차 그 월세 받아서 편하게 살 꿈이라도 꿨을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아니 왜 저희랑 상의도 없이. 그 집이랑 상가는 우리 가족의 미래잖아요. 민서는 어떡하고요? 다급해진 윤주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 순간 박 여사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상의? 미래? 민서? 박 여사는 윤주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내 피 같은 돈 5천만 원을 사돈 어른 용돈으로 써도 되냐고 상의했더냐? 너희가 내 돈으로 너희 친정어머니의 미래를 설계할 때 내 손주 민서의 진짜 미래는 안중에나 있었니? 너희가 먼저 내게서 우리 가족의 미래를 훔쳐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게 미래를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윤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박 여사는 이어서 말했다. 너희가 그랬지. 어머니가 주신 돈도 이제 저희 돈이라고. 너희의 그 논리대로라면 이 집도 저 상가도 다 내 이름으로 된 내 돈이다. 너희가 너희 계획대로 내 돈을 썼듯이 나도 내 남은 재산을 내 계획대로 썼을 뿐이다. 진수야, 문제 될 거 있니? 박 여사는 과거 아들이 자신에게 던졌던 비수를 그대로 돌려주었다. 아들 진수는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은 눈물인지 식은땀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럼 그 돈은? 그 큰 돈은 다 어떻게 하셨는데요? 윤주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여사는 두 번째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증과 기부금 약정서가 들어 있었다. 아, 그 돈? 너희 덕분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지. 넌 내 돈으로 너희 사랑하는 엄마에게 매달 150만 원씩 보냈더구나. 그래서 나도 결심했단다. 내 전 재산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쓰기로. 박 여사는 서류를 그들 앞으로 밀었다. 우선 내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홀로 선 어머니 지원 재단을 만들었다. 이 사회의 수많은 박 여사들, 나처럼 평생 자식 하나만 보고 억척같이 살아온, 하지만 늙어서는 자식에게조차 기댈 곳 없는 불쌍한 홀어머니들을 돕는 재단이야. 너희가 내 돈으로 너희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졌듯 나도 내 돈으로 나와 같은 처지의 다른 어머니들의 노후를 책임지기로 한 거다. 아주 보람있고 공평하지 않니? 아들과 며느리는 서류에 찍힌 어마어마한 액수의 기부금과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법무사와 세무사의 이름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의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세계 일주를 떠나는 초호화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단다. 1년짜리로. 아마 내년 이맘때쯤엔 지중해 어디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겠지. 아, 그리고 너희가 늙은 어미 길바닥에 나앉을까 걱정할까봐 미리 말해두는데 내 거처는 이미 정해뒀다.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한다는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계약까지 마쳤거든. 친구들도 많고 삼시세끼 식사도 다 챙겨주고 수영에 골프에 외국어 강좌까지 있어서 외로울 틈이 없겠더구나. 너희가 주는 용돈 30만 원 아껴가며 반찬거리가 걱정할 일도 없고. 박 여사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들 부부를 향해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통보했다. 이제 이 집도 비워줘야 하고 너희가 기대했던 유산도 한 푼 없으니 너희 둘 힘으로 대출금도 갚고 민서도 키우면서 진짜 어른으로 살아보거라.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 내 시간, 내 노동, 내 돈, 내 사랑. 오늘부로 그 지원을 모두 끊겠다. 이제 너희가 내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 내 행복만 생각하며 살 생각이다. 그 순간 아들 진수가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을, 그 희생을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진수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박 여사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뒤이어 윤주도 무너져 내리며 바닥에 엎드렸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니께서 저희 생각해서 주신 그 귀한 돈을 제 이기심으로 함부로 쓴 거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평생 어머니께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그들의 눈물과 사죄는 분명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 여사의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깨진 신뢰는 눈물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일어나거라. 너희의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해 주겠지. 하지만 내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너희에 대한 복수가 아니야. 이건 오롯이 나 박 여사라는 한 인간의 인생을 되찾는 과정일 뿐이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박 여사는 차갑게 그들을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들 부부의 절망적인 통곡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1년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박 여사는 멋진 디자이너의 트렌치코트를 입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비슷한 차림의 친구들이 함께였다. 그녀의 SNS에는 지난 1년간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와인을 배우고 라틴 댄스를 추는 활기찬 사진들로 가득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박 여사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다. 아들 부부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그들은 박 여사가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빌라로 이사했고 부모의 도움 없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윤주는 매달 월급의 일부를 떼어 박 여사가 설립한 재단의 최진수, 서윤주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후원금을 냈으며 그 내역을 조용히 박 여사에게 문자로 보냈다. 그들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박 여사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라운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때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떴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지 마시고 부디 어머니의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세요. 어머니의 행복이 저희의 유일한 속죄입니다. 건강히 즐겁게 여행 다녀오세요. 사랑합니다. 박 여사는 메시지를 보고 피식하고 웃었다. 그리고는 창밖의 이제 곧 자신이 날아오를 푸른 하늘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당당하게 들어 올렸다. 잔에 담긴 황금빛 액체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반짝였다. 그녀는 이제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나실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